자, 이번 시간에는 참진 국어 독해 논술 초급 제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4강은 그 문제 10번이 되겠는데 한번 봅시다. 이것도 역시 저번 시간 강의에서 이야기하듯이 문장 개수 세는 걸 해보세요. 빠르게 셉니다. 또 자, 세봤죠? 주지문장 뭐로 보여요? 주지문장은 앞에 거지요. 왜냐하면은 뒤에 문장의 내용은 그 첫 번째 문장에 인물의 말과 행동 이런 부분들을 보충 설명해 주는 형식이다. 내용상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주지 보충 관계로 봐야 됩니다. 주지 플러스 보충의 관계로 보이는 문장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 이거는 이제는 두 가지라는 걸 쉽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이고, 자 이래놓고 이걸 가지고 주지 문장을 가지고 요지와 주제를 만드는 요령 한번 해봅시다. 자, 요지를 만들어 볼 때는 항상 뭘 해야 된다? 서술부터 먼저 찾아라 하는 소리를 했었고, 그러면은 사건의 전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며 읽어야 한다. 살피면서 읽어라. 이런 뜻이죠. 뭘 읽을 때?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읽을 때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야기를 읽을 때는 살펴보면서 읽어야 한다.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써야 되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단정적인 표현을 써야 되는 것이 요지 만드는 요령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첫 번째 문장에서는 빼버려야 될 구절들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대로 첫 번째 문장 그대로를 요지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읽어야 한다 이렇게 고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주제는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 여기 이제 초등학교 국어 5학년 1학기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야기라는 소리를 썼어요. 이야기라는 소리를 썼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 중고등학교에 가면은 소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표현 방식을 초등학교에 걸맞게 이야기라는 소리를 썼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간단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설을 읽을 때에는 이렇게 이제 만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소설을 읽을 때는 이렇게 해라, 그죠? 인물의 성격 파악하고 그다음에 성격과 사건 전개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을 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설은 그만 흥미롭게 재미있게만 읽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소설도 읽는 요령이 이런 것이다 라고 이미 초등학교 때 국어교과서에서 강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자꾸 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어떤 기회가 되면은 내가 그 비문학제재가 아닌 문학제재의 그 공부하는 방법, 즉 말하자면 시, 소설 공부하는 방법을 제시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요령을 가르쳤죠, 그죠? 요령을 가르쳐 줬으니까 주제는 소설을 읽는 요령 이렇게 주제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요거는 또 정책명제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죠? 요게 이 요령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네. 요게 이제 정책명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정책명제 형식이니까 명제 형식이지만은 내용상으로는 요게 사실을 전달하는 설명문입니다. 그래서 설명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책명제 형식이지만은 설명문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술 방식은 요거는 설명이 될 것이고 설명이고, 그 다음에 그 성격 역시도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니까 설명적이다. 그 다음에 또 객관적이다 이런 소리를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는 이런 말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벌써 한 3강을 끝냈으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에서 보면은 이런 걸 이제 만년체라 그러는데 문체를 굳이 따지다 본다면은 두 문장 모두가 다 만년체 형식으로 되어 있다. 왜? 하나의 문장 속에 서술어가 2개 이상이 들어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만년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11번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11번에는 문장이 몇 개인지 한번 세볼까요? 빨리 세보도록 합니다. 이것도 자, 다 세봤죠? 자, 주제 문장은 뭐로 보여요? 요거는 특별히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마지막 문장이라는 게 보이는데 혹시 여기서 주지 문장을 첫 번째 문장으로 잡은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첫 번째와 세 번째 문장 2개를 읽어보면서 내가 만약에 이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소리를 할 것인가 저 소리를 할 것인가 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접근을 하면 쉽게 보여요. 그러니까 요거는 마지막 문장이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을 비유적 표현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예시의 방법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설명 방법은 이거는 예시의 방법도 있지만은 또 두 번째 문장에서 뭐처럼 하는 거 개나리 꽃은 봄의 신호등이다처럼 여기까지를 빼버리면은 이제 설명 방법이 정의의 방법이 사용되고 정의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이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 비유적 표현이라는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줬다. 내지는 또는 이런 걸 보충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설명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도입, 전개, 주지의 관계로 해석을 하면은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된다. 또는 두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을 보충했다. 이렇게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역시 문장 구성 양식은 미괄식이 될 거고, 그죠? 미괄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장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면은 이제 요지를 만들고 주제를 만들어야 되죠. 요지와 주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지는 요거는 역시 또 버릴 게 한 개도 없어요. 버릴 구절들이. 그래서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 뭐 할 때는 뭘 읽을 때, 시를 읽을 때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것도 요지는 세 번째 문장 모두를 다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 한다 이렇게 바꾸는 단정적인 표현을 쓰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문장에서 또 시를 읽을 때는 하는 말 여기에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읽어야 한다 하는 요 부분을 가지고 만들어내야 돼요. 또 요 주제를. 그래서 시를 읽을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시를 읽는 요령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자 가만히 한번 봅시다. 요 지금 11번 문제하고 10번 문제하고 요거는 소설 읽는 요령을 이야기했고 요거는 시를 읽는 요령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분명히 주제는 비슷하게 나왔는데 여기 지금 요건 미가식이고 요건 두가식으로 되어 있죠. 한 사람이 쓴 스타일이라. 그런데도 이렇게 내용의 논리 전개 방식을 보면은 한 사람이 쓴 그처럼 보이는데 요거는 미가식이고 요건 두가식으로 써지거든. 그러니까 봐. 만약에 이걸 일관성이라든가 통일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면은 일관성이라는 개념을 보면은 요거는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형식적인 면에서는 좀 보다 쉽게 독자로 하여금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는 지장이 있죠.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여기 만약에 두 가식이라면 이것도 두 가식으로 써주는 것이 좋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분명한 거는 논리 전개 방식, 흐름은 한 사람이 쓴 건 맞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한 사람이 써도 이렇게 다르게 쓸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정책명제 형식이 맞죠. 그러나 이것도 사실명제로 사실명제의 범주로 잡아 넣어줘야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진술 방식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진술 방식은 뭐냐면은 설명이죠. 설명. 이것도 설명이 되겠네. 그러니 객관적이다. 그 다음에 설명적이다. 이런 소리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제는 12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에 들어가 보면은, 자, 문장 세세요, 빨리. 문장 빨리 세세요. 문장이 몇 개인지, 또 주지 문장이 어디에 있는지 빨리 보세요. 자, 문장이 3개가 나오죠. 3개가 나오는데, 요거, 주지 문장이 또, 제일 마지막에 있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의 관계를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면, 두 번째 문장 내용이,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면, 왜 보충했느냐 하는 것은 제목에, 외에도 그의 제목에 어울리는 적합한 내용을 구성하는 것까지 포함, 요 말이 보충하는, 구체적으로 보충하고 있는 것이죠. 뭐를? 첫 번째 문장을. 그러니, 두 개 문단으로 나누면, 두 개 문단으로 나누면 요거 하나의 생각 덩어리고, 여기 또 하나의 생각 덩어리죠. 그러니까는, 요 녀석은 요렇게 이제 보충 설명했을 뿐이고, 보충 설명했으니까 하나의 생각 덩어리 범주에 속하잖아요. 그러니, 생각 덩어리끼리 모이면은 한 개의 문단이 형성되구나.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보고, 이제, 한다면은, 요것도 역시,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요것과 요것의 관계는 요걸 설명해가지고 요걸 이야기했으니까. 그죠? 요 말이 없으면 요 말하면 어색해요. 뭔 소린지,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뭔지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어. 그래서 이는 상술, 주지 관계로 보는 것도 괜찮죠. 또는 이거를 도입, 전개, 주지 관계로 봐도, 좀, 무난해요. 그러나, 요 전개 부분이라는 거는 상세화 시키는 것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전개라고 보면은 좀 할 수 있어. 왜? 이 녀석은 분명히 보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요거 한 개를 묶어버리고 상술 주지 관계로 보면서 주지 문장을 찾아가는 것이 좋아요. 이럴 때. 그러니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또 역시 미과식이라는 게 이제 보이죠. 그죠? 미과식이라는 게 보이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래놓고 이제 또 문체를 또 따져봐야 될 가치가 있네요. 그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모두가 만연체예요. 이것도 왜? 아까는 이야기했듯이 하나의 문장 속에 서술어가 2개 이상이 들어있을 때는 우리는 만연체라고 해도 괜찮다는 소리를 분명히 했으니까 그렇게 그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 만연체라는 것이 확인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게 또 이제 아이고, 요지 주지는 안 만들었네. 요지와 주지를 먼저 만들어가지고 설명해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자, 요지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은, 요것도 표현의 주의하여 글을 읽으면 요걸 1을 하고, 그 다음에,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2라고 할 때, 요 포함 관계는 2가 1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걸 주어로 잡아라. 그런 소리 했죠. 그 다음에 요거를 서술어로 잡는 것이 좋다. 그러면은, 표현의 적절한 표현의 주의하여 읽어야 한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뭐 할 때는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되죠.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려면은 뭐 해야 된다? 적절한 표현에 주의하며 읽어야 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다 나왔어요. 여기에는 주어가 없지요. 주어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주제 잡는 요령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잡지? 자, 바로 이게 국어의 애로사항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들어내야 돼.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어. 할 수 없이.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거는 방법적인 면을 이야기했죠. 그죠? 그런 내용을 이해하는 방법은 요렇다.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 요지를 요렇게 잡을 수가 있잖아.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무엇이다. 이렇게 요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 또.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여기까지가 뭐예요? 주제가 돼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요지를 하나로, 이런 꼭, 하나로만 잡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만들어내보는 요령, 작업,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히면은 주제는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될 것이고, 자, 그다음에 요것도 요거는 이제 사실명제 형식이다. 그죠? 사실명제 형식이니, 그러니까 요거는 뭐다? 글의 종류는 설명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아까는 우리가 저 앞에서는 사실명제 형식이 아니라도 설명문인 경우가 나왔었죠. 그죠? 그런 것도 하고 비교도 해볼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의 성격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 글의 성격은 역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거라. 내가 이 글을 썼을 때는 무엇을 위해서, 무슨 소리를 하기 위해서 쓸 것이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내가 내 의견을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 객관적이다, 그 다음에 설명적이다, 이런 소리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3번으로 들어가도 되겠어요. 근데 13번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전에 방법이라는 소리를 썼죠. 그죠? 요거를 또 요령이라는 소리도 바꿀 수도 있겠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13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문장 몇 개인지 세세요. 빨리. 자, 요거는 3개다. 그죠? 3개로 바로 보이니. 자, 선생님도 이거 여러분들에게 그 문장 개수 세라 굴 때 나도 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아마 맞아 떨어질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속도에 맞춰 주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은, 자, 그래 놓고 주지 문장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아이고, 이건 좀 쉽게 보인다. 그죠? 왜? 두 번째 문장이 예를 들어 했으니까, 예시 문장이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죠? 그 주지 문장이 될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러니, 첫 번째 아니면 세 번째인데,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을 가지고 보니까, 세 번째 문장이 두 번째 문장의 보충 내용이구나. 무엇을 보충했는데? 주목을 받았습니다라는 부분을, 그죠? 보충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이제 요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이 어떤 관계냐면은 요걸 또 하나로 묶어줘야 돼. 또 이거를 그래가지고 요걸 보충했고, 그죠? 이 전체가 요 녀석을 뭐 했다? 예시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면은 이제 뭐냐? 주지 문장과 예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 이 글은 문장 구성 양식은 두 가지씩이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머릿속에서 굴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요것도 지금 사실은 이 글을 끄집어낸 책에다 넣은 이유가 아까 전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국어 공부하는 방법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중이에요. 이것도 물론 독해를 하는 요령을 이야기하기는 하지만은 국어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다, 이런 소리도 되는 거죠. 그럼 뭔 뜻인데? 그게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앞뒤 낱말의 문장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는 소리 했죠. 쉽게 말하면 이거는 뭐냐면 앞뒤 낱말을 주의 깊게 읽어라 하는 소리는 문맥적 의미를 파악해라 하는 소리 했죠. 문맥적 의미를
의미를 파악하라 이런 소리라. 아까 전에 이강재인가에서 내가 유기적이라는 말을 설명을 하지 않고 일부러 설명하지 않고 이 어려운 형이상학적인 말 이걸 어떻게 뜻을 알아내느냐 하는 그 방법적인 면을 이야기할 때 분명히 앞뒤 문장 문맥을 가지고 파악을 해라. 이거를 사전을 찾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라 이런 소리 했죠. 15만 단어를 어떻게 다 외울 거예요. 못 외우니까 앞뒤 문장을 가지고 파악해라. 바로 여기에서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소리하고 같잖아요. 이것도 추체가 말이에요. 초등학교 국어 5학년 1학기 거예요. 교과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 교육 현실에서 이거는 하나도 무의미하게 처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런 걸 뽑아낸 건데, 공부는 이렇게 해라. 이런 뜻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문장 마지막 보세요. 뜻이 비슷한 낱말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문맥적 의미가 같다. 이 소리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요지를 만들고 또 주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요지하고 주제를 만들어 보는데 첫 번째 문장 역시 요거는 보세요. 뜻을 잘 모르는 낱말을 읽을 때와, 그죠? 이걸 1위를 하고 앞뒤 낱말과 문장을 주의 깊게 읽으라 하는 이걸 밑줄 2라고 한다면은 1과 2의 포함 관계는 뭐냐? 1이 2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 그러니 요거는 첫 번째 문장의 그 순서 그대로를 가지고 요지를 만들면 되겠어요. 그러니 요거는 첫 번째 문장을 우리는 요지로 만들어내면 돼. 그러면 요걸 따듬어 볼 필요는 없느냐? 조금 따듬어 본다면은 마지막 부분 굳이 따진다면은 읽어야 한다라고 단정을 해주면 될 것이고, 그 외에는 특별히 볼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자 여기 이제 12번 문제의 그 주제 잡는 요령하고 같은 거라. 말을 만들어내야 돼. 방법은 이런 말, 요령은 이런 말을 잡아 넣을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뜻을 잘 모르는 낱말을 읽는 방법 또는 요령. 이건 요령이 더 좋겠죠. 그죠? 방법이라는 말보다는 요령이라는 말을 써서 해주는 것이 더 어울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가 뜻을 잘 모르는 글을 읽는 방법, 요령 이렇게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것도 명제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봐요. 명제를 생각해 보면은 요거는 역시 사실명제의 범주에 속하죠. 사실명제의 범주에 속해요. 근데 명제를 자꾸 사실명제만 나오는데 뭐 만나는 사실명제 하느냐. 이거를 알무로 해서 나중에 정책명제가 나오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좀 따분하더라도 자꾸 이거는 보면 무슨 명제다 하는 게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하도록 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사실명제니까 이건 뭐다? 설명문이다. 이렇게 이제 등식이 바로 성립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글의 성격 또 한번 생각해 보면은 글의 성격도 바로 나오네. 설명적이다. 그 다음에 객관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제를 글의 성격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나 지금까지 해온 글들 모두가 좋은 글의 요건을 한번 갖다 붙일 가치가 있어요. 이번 시간에 이 4개 문제를 했는데 이 모두 다 좋은 글의 요건을 갖다 붙여보면 통일성, 일관성, 완결성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일관성이 있느냐, 통일성이 있느냐, 모두가 다 있어요. 3강에서 한 내용, 거기에서는 논리의 비약이 있었죠. 자기의 나는 길을 걷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자기 취미생활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뭐 했어요? 통일을 원한다. 논리 비약이 너무너무 심했잖아요. 그런 거는 일관성이나 통일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런 식으로 논리 비약이 있었던 것은 없어요. 그러니 모두가 다 네 문제 모두가 좋은 글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모두가 이건 다 만연체다 하는 것도 보일 수 있어야 되죠. 만연체는 항상 문장이 길 때라고 하면은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일단은 길면은 만연체다 이렇게 등식을 세워놔도 괜찮아요. 분명한 거는 하나의 문장 속에 서술어가 2개 이상이 있을 때라야만 만연체인 것인데, 활어체가 있어요. 길다고 해서 무조건 만연체인 건 아닌 거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